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요즘 어르신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또 가족관계라든가 친구관계는 어떻게 맺으면서 지내시는지 그동안 상담받았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승강기 관련해서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엘리베이터 하고, 또 지하철 이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휠체어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트, 이런 곳들이 승강기라고 명칭이 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뭐 이 설비가 문제가 있을지, 이용자의 과실일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자의 과실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왔대요.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한 이 문화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도 좀 받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강기 안전 관련된 사고에 대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연세가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친구, 또 형제, 이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사별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할아버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되셨고요. 할머님도 그 정도 연세가 되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데, 할아버님이 당뇨도 있으시고 협심증도 있으시고 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왜 정기적으로 가셔서 한 달치 약을 받아오신다든가 이걸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도 예약된 날짜에 할아버님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서 내리신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왜 타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문득 이렇게 약간 흔들림이나 움직임, 굴곡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굴곡에 울퉁했는데 할아버님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뒤로 넘어지시면서 뒤에 계시던 할머니까지 같이 넘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할머님은 체격이 작으신 분이어서 할머님이 오히려 더 심하게 다치신 경우예요. 할아버님도 물론 많이 다치셨어요. 온몸에 타박상을 입으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알아 누워 계실 정도로,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기는 했는데, 할아버님은 그래도 타박상이기 때문에 며칠 몸조리를 하시면 나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님은 손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진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할아버님은 너무 이제 무섭고, 내가 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괜한 사람이 다쳤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상당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아버님이랑 할머님은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경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막 넘어지고 우르르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고 길 가시던 중년 여성분이 달려왔대요. 본인 길 가시는 거를 중지하고 할아버님, 할머님한테 달려와서 괜찮으신지도 여쭙고 조금 안전한 공간으로 이분들을 모신 다음에 지하철 사무실에 연락도 해주고, 그 지하철 내린 곳이 병원에 가시던 길이어서 마침 병원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중년 여성분이 이 어르신 두 분을 병원까지 모시고 갔고요. 그래서 그 안내 데스크에다가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그리고 할아버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저기 자제분 제가 연락드릴 수 있게 할아버님 그 휴대폰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휴대폰을 열었더니 아드님이나 따님 연락처 찾아주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이제 온몸에 타박상이라
편찮으시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이라고 지칭한 그분의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어느 지하철역인데 좀 크게 다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아드님이 오시기까지 이 여성분이 병원에서 접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까지는 해드리고 그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할머님은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수술하시고 입원까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고 할아버님은 죄책감에 또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님은 수술을 했고요. 입원을 했는데 할아버님의 그 다음부터의 일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병원에 가셔서 할머님 아침 식사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또 간병도 해드리고 그야말로 할머님의 손발이 되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식사까지 다 챙겨드리고 나서 저녁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잠깐 주무시기만 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들이 병원에 출입을 못하게 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도 할아버님이 병원에 사정을 해서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이 이래서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떠먹을 텐데 내가 꼭 옆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만 후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은 현재 이제 입원을 하셔서 회복을 하고 계시는 기간인데 그래도 할아버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할머니는, 그러니까 아내는 오늘 병원에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근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안 가도 되는 병원을 보호자의 역할로 따라가다가 그 사고가 났고 또 할아버님은 이제 사고가 안 났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데 사고가 한번 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움직였을 때 넘어진 거다라고 또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할아버님도 이렇게 손잡이 안 잡고 서서 딴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할머님은 일부러 손잡이를 잡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찝찝해서 못 잡겠다 해서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거든요. 이런 거 잡으면 위험하대. 그리고 손은 얼굴에 절대 갖다 대면 안 된대.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있으셔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할머니는 일부러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러고 타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나만 괜찮으면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위에서 누가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넘어지셨던 거고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님은 손목이 골절이 있으시긴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딱 붙이면 회복이 되시는 게 아니고 안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부러진 게 아니라 부서진 거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입원 후에 집에서도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이래저래 너무 울적하시고 나 때문에 안 다쳐도 될 이런 큰 일이 생겼다라는 죄책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병원에서 저녁 식사까지 챙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대요. 그동안은 혼자 지내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혼자 지내야 되고 내가 뭔가 굉장히 죄인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날은 유난히 울적하셔서 혼자 훌쩍훌쩍 우시다가 상담을 하셨다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물론 아내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아내는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할아버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죠. 네. 그 평상시 같으면 이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온전히 나 때문에 이것도 나 때문에 저것도 나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큰 어떤 사고
또 수술 이런 거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어르신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도 하면서 사시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상담을 받은 이후에는 저도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에스컬레이터 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울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울퉁울퉁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타면 손잡이를 잡는 습관이 생겼어요. 상담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도 이 시간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생각을 보다 많이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할아버님이 상담을 해봤더니 마음이 참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는 내내도 계속 훌쩍훌쩍 우셨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딸 아들들한테 전화를 다 하셨대요.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전화를 하셨다는데, 전화를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아들과 딸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기 네 엄마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사고가 나서 손목이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엄마가 그러고 나서는 그까지만 얘기하시고 계속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막 펑펑 우시면서 네 엄마가까지만 얘기하니까 자녀들은 돌아가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부분은 할아버님이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또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많이 타시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실 때 보면은 문이 닫힐 때 들어가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상식을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보다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 일단 지금 보신 사례에서처럼 손잡이를 꼭 잡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시다 보면 이렇게 노란 선이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안전선이라고 해서 노란 안전선이 있는데 반드시 그 안쪽으로 딱 서 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손잡이를 잡기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몸을 기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손잡이 밖으로 뭘 쳐다본다고 몸을 밖으로 내시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다가 이 신발이 거기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고무 재질의 신발도 위험하지만 신발끈이 풀린 줄 모른 채로 우리가 지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에스컬레이터 타시면 이렇게 걸어가거나 빨리 가려고 아니면 뛰어가거나 하시잖아요. 그건 절대 금물이라고, 금지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할아버님한테 해드렸고, 할아버님 상담할 때는 일단 이 할아버님이 너무 죄책감도 크고 너무 많이 우셔서 일단 제가 어떤 좋은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상담보다는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토닥토닥 달래드리는 그런 상담이 먼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울음을 멈추실 때까지는 할아버님이 더디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잘 경청해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슬프셨는지, 뭐가 그렇게 힘겨우셨는지, 지금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외롭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울음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위로의 상담을 해드리고, 울음을 그치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사고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우리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님께도 어르신, 사고는요, 지금은 어르신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다치셨다고 죄책감 많이 느끼시는데 이 사고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는 원래 예견된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탁
발생하는 게 사고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무 죄책감은 너무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나간 일에 계속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시면 그 다음은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좀 해보시고, 할머님이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어머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좀 할아버님 선에서 이렇게 가꿀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좀 마련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크게 몸이 다른 부분이 안 다치신 거는 다행이긴 한데요. 사람이 손목이 다쳤다는 거는 한쪽 손은 거의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 손이 불편한 채로 이 집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로 좀 소파 배치라든가 식탁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조금 정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머님이 의자를 끌어앉으실 때에도 예전에는 두 손으로 가볍게 끌어앉으셨다면 이제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조금 움직이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근데 바퀴가 달린 의자들은 오히려 위험하겠죠. 막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앉으시는 공간을 좀 벽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의자가 많이 돌아가지 않고 움직임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 배치를 좀 바꿔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좀 할머니도 기분이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불 카바라든가 베개 카바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밝은 색 계열로 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뭐 핑크 계열이라든가 꽃무늬라든가 이런 걸로 좀 산뜻하게 바꿔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할머님이 좀 불행스럽게도 다치신 손이 오른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음식 같은 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음식하는 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할아버님이 요리 같은 거는 못 하셨대요. 그렇다면 할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요리를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식품을 사서 간단하게 반 조리해서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데워만 드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아들, 딸들이 반찬을 해갖고 오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게, 미안해, 나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그 생각하고 사시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을 하나씩 해보신다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할아버님 마음도 조금 한결 밝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다 하면 제일 많은 사고가 뭔가 살펴봤더니 낙상과 관련된 사고가 제일 많으시대요. 이 낙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서 뚝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넘어지시는 것도 낙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시는데 그 낙상하실 때 이렇게 손을 짚으시면서 손목을 다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낙상 사고는 밖에서 미끄러운 곳을 밟았을 때 제일 많이 당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집 안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집 안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또 제일 많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 곳곳에 할머니가 이제 들어오시면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그런 곳은 우리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쫙 깔기는 이건 대공사잖아요. 근데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곰 발바닥, 또 오리 발바닥 모양의, 아니면 딸기 모양 이런 식의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있어요. 크지도 않고요. 요 손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럼 그거를 곳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귀엽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할머님이 집 안에서 이동하실 때 차츰 미끄러우면 원래는 이렇게 잡으셨을 텐데 한쪽만 잡으셔도 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 일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지금 몇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신데, 그동안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생각 안 하시고 계속 감성에 빠지시고 우울에 빠지시고 죄책감과 미안함만 계속 생각을 하셨던 거죠.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달리 하시고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보신다면 우리가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떤 거를 좀 하면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나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니어 TV에서 하는 그런 노래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장르의 노래가 담겨 있는 그 CD 같은 거를 구입을 하셔서 그걸 함께 들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할머니가 손목이 이르시지만 그 다음에 퇴원해서 집에 오시면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던 터라 엄청 갑갑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모시고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도 하루 일과 중에 딱 고정된 시간으로 계획을 해두시면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시던 손이 불편해지셨어요. 만약에 남자 어르신이 쓰시던 손이 불편해지셨으면 할머니가 그걸 잘 간호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여자 어르신, 할머니가 쓰시던 손이 불편해지셨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쁘게 화장하는 거, 예쁘게 머리하는 거, 이거 이제 잘 못하시잖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설프겠지만 할아버지가 하나씩 이렇게 해드려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저는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화장을 해보셨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겠죠. 근데 그거를 본인 얼굴도 아니고 아내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시면요,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는 서툴러서 웃음이 나고요. 할머니는 요쪽이요, 요쪽. 요쪽이요, 요쪽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웃음이 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름대로는 정성껏 해드린 화장된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두 분이 또 함께 웃기도 하고, 아마도 이런 좀 완벽하지 않은 어설픈 모습에서 두 분 사이는 조금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님이 몸이 불편해지셨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방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올 때를 대비를 해서 좀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힘겨우실 때에는 혼자서, 물론 손목만 다치셨다고 해도 그래도 간병이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제분들이 어느 날 다 같이 온다라고 하면 야야 나도 힘드니까 다 같이 오지 말고 한 명씩 와서 나 좀 휴식할 수 있도록 시간표 짜놓고 오면 참 좋겠다라고 약간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아버지도 좀 그 시간에는 쉬실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할머니를 보호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할아버님이 너무 미안함을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뭐 딴 데 안 다쳤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고.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걷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또 허리를 다쳤으면 진짜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쪽 손목 하나 다쳤는데 이쪽 남아있지 않느냐고. 이쪽 손을 가지고 이 다리를 가지고 당신하고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실에서는 네 분의 할머니가 같이 한 방을 이렇게 병실을 쓰시는데, 나머지 할머니들이 할아버님이 이렇게 와서 정말 수뇌부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셨대요. 제가 볼 때도 주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간호를 해주시는 배우자를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제가 격려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는 우울해하시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저희들도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전교육은 저희들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예.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례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막상 어디 가서 안전교육 받지?
아니면 어디 찾아가야 되나? 그리고 그럼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되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즘 참 간단해졌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요. 홈페이지,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전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 수칙, 또 엘리베이터 타실 때의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이 표로 화면으로도 제시가 되고요. 그거 이제 어르신들은 또 눈이 어두우셔서 아 이게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버튼만 한번 딱 누르시면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안전 교육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 못 하셔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을 기억하셔서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안전교육을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만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교육 받으시면 훨씬 생활하시는데 마음가짐이나 준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몰라요 하시면 전화번호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니까 전화로 문의하셔도 또 자상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해소가 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연세가 드셔가는 할아버님이신데 먼저 떠나간 친구가 또 먼저 떠나간 형제가 그리워요 라고 상담하신 할아버지 사례예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자랑하려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좀 힘든 일 있을 때 상담을 하시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의 상담을 제가 들으면서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좀 고민되고 이게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경우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상담을 다 끝내고 나서의 소감은 할아버님은 참 행복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님은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맨손 체조를 먼저 하신대요. 맨손 체조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커피를 한 잔 드신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시는 게 신문을 보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으면요. 맨손 체조, 커피, 신문, 아침 식사? 어디 프랑스 파리 같은 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 말씀이 아내 되시는 분, 할머니하고 같이 두 분이 사시는데 아내가 나보다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는 내가 맨날 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로맨틱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일과를 보내시고 아침 식사 준비도 할아버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일어나시면 같이 아내하고 두 분이서 아침 식사 하시고 할아버지가 그 뒷정리도 싹 하신대요. 하시고 나서 할아버님이 행하시는 곳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매일 가시는 거는 아니래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시고 또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앞의 모습만 보시면 건장하시고 막 그러실 분 같은데 젊으셨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은 움직임이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은 아니에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할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 열심히 다니고 친구 만나는 일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면 아니 선생님 이 한쪽 다리 불편하다고 계속 집에만 지내면 나머지 한쪽 다리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해지려면 제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밖으로 많이 활동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할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도 성격이 워낙 활발하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 주변에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친구가 할아버님이 성격이 활발하다고 해서 친구들이 막 와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할아버님이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복지관 가시는 날은 복지관 가서 복지관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시지만 집에 계시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들은 영락 없이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애야 잘 지내냐? 요새 뭐 하고 지내냐? 한번 놀러 와라. 할아버님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입버릇처럼 한번 놀러 와라 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집 앞마당에 평상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평상이 친구들의 놀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거기 질비하게 앉거나 질비하게 누워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활발한 성격과 친구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 평상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제가 처음에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복 받은 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맨날 오고 막 이렇게 평상에 맨날 모여있고 한 거 싫으면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지원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게다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성격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게 싫다가 아니라 남편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저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별거는 아니지만요. 우리 와이프가 내 친구들이 오면 그 평상에서 우리 같이 해 먹으라고 김치전, 부추전 이런 재료 만들어 놓고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데요. 친구분들이 오면 이제 사모님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반찬 없어도 그냥 있는 거 갖고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이만한 거 갖고 와서 다 집어넣고 비빔밥 해서 할아버지 즉 남편의 친구들하고 그렇게 먹는데요. 예, 맛있어요. 맛있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앞마당에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구름도 떠다니고 이런 데에서 평상에 오롯이 친구분들하고 모여 앉아서 김치전을 지글지글 부쳐 드십니다. 또는 비빔밥을 막 비벼서 드십니다. 침 고이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뜸하다 어느 친구가 그럼 바로 전화하신대요. 야, 뭐 하느라고 그렇게 두문불출해? 이렇게 할아버님이 약간 대장 노릇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데 한동안 할아버님 친구분들이라고 하면 주로 두 그룹이래요. 고향 친구. 고향 친구들 중에는 이제 학교 친구들도 들어있겠죠.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또 한 친구들은 군대 때 친구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친구를 사귀고 계시는데 한동안 군대 친구 중에 한 분이 연락이 그렇게 없더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전화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됐던 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언젠가 연락이 됐는데 이 군대 친구분이 쓰러지셨대요. 그 사이에. 쓰러져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쓰러지셨다는 거는 우리 앞에서 보셨던 사례처럼 뭐 단순하게 사고가 나서 어딜 좀 다쳤다가 아니라 이렇게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동안 내 곁을 떠나간 친구들, 즉 사별을 경험했던 친구들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형제분들 중에서도 할아버님의 형님과 할아버님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군대 친구가 연락이 없던 군대 친구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얼굴이 겹쳐져서 떠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소식을 다음번에 친구분들이 이 댁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전하셨대요. 그래서 그날은 모두가 말수도 없고 대화도 없고 얼굴 표정이 어두운 채로 앉아 계시다가 돌아들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다 그냥 내 곁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구름도 내가 예쁘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슉 지나서 떠나가고 모든 게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외로워요. 그 사람들 보고 싶어요. 오늘따라 먼저 떠나간 형님도 보고 싶고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간 동생도 그립고 친구들도 떠나간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가진 게 참 많으신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신 그런 어르신이고요. 친구에 대한 애착만 크신 게 아니라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분의 친구분이 몸져 누워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할아버님이 일단 제일 잘하고 계시는 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안주하시지 않고 계속 활기차게 활동을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 이 할아버지를 볼 때 이렇게 완전히 갖춰져 있고 옷도 잘 차려입고 다소곳하고 얌전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이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긴 해도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열심히 다니시고 복지관에 와서는 또 인사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같이 친구합시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그런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돈 주고도 못 산다 하는 거. 친구. 우리 주변에 내 친구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몇 번 못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아마 제가 생각에 할아버님이 만약에 아파서 몸져 누웠다 그러면 군대 친구들 아마 한 부대 오실 것 같고요. 또 고향 친구들 거의 한 마을 친구들이 오실 것 같고 교우관계 또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으셨다는 거 그거 참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앞에 두 개는 할아버님이 잘하신 거고 하나는 잘하신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 굉장히 그 복 받으신 거 할머니를 잘 만나신 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는 매일매일 학교처럼 갔다 오는 곳이고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가족처럼 늘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 중에서 어느 할머님이 어느 할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면 사망을 하시겠죠. 돌아가시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너무너무 우울해하세요.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후에는 아, 나에게도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두려움이 크거든요.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모두가 주변의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울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그렇게 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별 또는 상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냥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예전에는 나머지 분들이 우울해하실까 봐 쉬쉬했어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딸네 집에 가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울적해지시니까 아예 요즘은 그냥 얘기를 해드려요.
어느 김아무개 할머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이제 편안한 세상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우리랑 같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서운하고 그래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마다 그 할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하면 우리 마지막 작별 인사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못 나누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할머니가 이제 만약에 곧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김 할머님께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한마디씩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상담 기법으로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의자를 하나 배치를 해놔요. 해놓고 여기 김할머니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매 어르신들은 잘 인지가 안 되시니까 그냥 안녕 잘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작별의 인사인데 치매 없으신 뭐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설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은 울면서 뜨거운 감정이 복받치면서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먼저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섭섭해 하면서 진짜 사람 있는 것처럼 김할머니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정확하게 편지 쓰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안에 담겨 있는 게 조금 좋은 쪽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시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주신 지금 이 주인공 할아버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까 친구분 쓰러졌다는 얘기를 할아버님이 다음번 친구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대화도 없고 이렇게 표정만 어두운 채로 있다가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야, 우리 그 친구 아무개 김계동 친구가 우리 여기 같이 와서 같이 놀았잖아. 우리 오늘도 그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 이제 곧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 한 병씩 돌아가면서 이 친구한테 좋은 얘기 한마디씩 해줄까?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마디씩 마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 프로그램을 할아버님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아버님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할아버님이 아니어도 가족 안에서도요,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많이 편찮으셔서 우리 곁을 떠나서 병원 같은 데 입원 장기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할머님이 이렇게 되셨어.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알고 있어가 아니라 할머님이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할머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드리자 우리 한마디씩 해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별 후에 또 상실 후에 되게 많이 힘들 그 상황이 조금 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곁을 떠나가게 될 때 정말 많이 쓸쓸하고 이게 뭐랄까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은 친구가 가까웠던 친구가 내 곁에서 떠나갔을 때 이 쓸쓸해진 텅 빈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만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고 그냥 친구들 사이든 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래야 그게 해결책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떠나간 친구가 그리워요, 또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은 어렵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질문하신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혼자의 생각이다, 다른 같이 공유할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 그 친구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비느자 기법 있죠. 그 친구가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파나 식탁 같은 데 앉으셔서 의자를 하나 바라보시면서, 친구야, 너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너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너가 나한테 이런저런 지적해 줄 때는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말인지 몰랐다. 이제 네가 없으니까 그게 참 그립구나라는 식으로 마음에 하고 싶은, 지금 친구가 살아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의자를 놓고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의 전문적인 기법으로 비느자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자를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의자가 참 좋은 방법이고, 의자를 놓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뭐든 하나 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친구랑 옛날에 친하게 지냈을 때 같이 구입했던 물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친구의 별명을 따온 인형이 있다든가 하면 그 인형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돼요. 남들이 보면 뭘 저렇게 쭝얼쭝얼 하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는 그 친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좀 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물체 같은 거를 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리움을 달래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배운 점들도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생활상,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 가족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